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우리 어디 외국에 가면 현지인들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듯이 어떤 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현지인들을 모셔보는 시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액션 영화계를 정말 강렬한 비주얼과 독창적인 연출로 정말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계시는 정병길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정병길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악녀 카터를 만든 영화감독 정병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처음 만났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때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만났잖아요. 신사동. 네, 신사동에서. 아, 신사동 골뱅이집에서 만났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내가 살인범이다, 악녀, 카터를 연달아서 3편을 다 봤어요. 그거 보고 나서 오늘 모시니까 솔직히 좀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요즘엔 근데 뭐 하고 지내세요? 차기작을 뭐 해야 되나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미국 영화도 있고 한국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드라마도요? 네. 좀 작은 프로젝트도 좀 하지 않으셨나요? 독립 영화 같은 거 네. 저희 형 영화를 얼마 전에 제작했고 그것도 액션 영화인가요? 그건 액션은 아니고요. 아. 근데 거기 제가 출연해요. 어머. 아니 너무 사회의 다방면으로. 아픔을 다룬 어머. 드라마인데 휴먼 드라마 영화고 제가 거기 주연으로 출연하는데 메인 주연은 아니고 두 번째 역할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럼 카메라 항상 뒤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카메라 앞도 익숙하시겠네요. 어렸을 때 이제 영화 감독 이런 거는 감히 꿈도 못 꿨고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림 그리는 거나 운동하는 거 좋아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네. 그러니까 프로가 될 수 없는 재능을 갖고 태어나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해합니다. 네. 저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들 놀라실 수 있지만 육상부였어요. 아, 그래? 아니, 육상 잘할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좀 말벅지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단거리에 좀 강했는데 제가 좀 구 대회 정도 나가 보니 이건 내 갈 길이 아니구나. 네, 저도. 성공 못 하겠구나 하고 바로 틀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대표로 딱 나갔는데 처음으로 3등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차이가 또 많이 나지 않나요? 근데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3등을 하고 보니까 맞아요. 200m 선수로 나갔는데 뭔가 미술이나 뭐 체육 이런 쪽에 항상 관심이 있으셨던 거 보니까 예체능계 확실히 좀 두각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이렇게 만화책 보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영화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뭐든 상관없고 이게 뭐 미술 팀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카메라나 이런 스텝 네. 또 영화 배우 이런 것도 생각해봐서 막 출연도 해보고 네. 그러다가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날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날 안 써주니까 네.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나올 수 있는 영화를. 그 약간 실베스터 스텔론처럼 어머, 와.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가 주인공을 해보겠다. 영화를 혼자 찍었어요. 25살 때 단편 영화를 주인공하고 막. 근데 그때는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기보다는 출연하고 싶은데 날 안 써주니까 와. 그 영화가 이제 첫 영화였고 25살 때 만든 영화가 영화제에 가면서 영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영화제 가니까 영화제 가는 게 쉬운 건 줄 알았어. 어릴 때니까 25살 때 처음 만든 이런 영화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갔었는데 와. 영화제 가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는 걸 나중에 1년 뒤에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때 영화를 만들고 포기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 미련을 없애려고. 그걸 했는데 오히려 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또 주위에서 잘한다 하니까 또 좋은 사람, 좋은 스태프들이 서로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네 영화 촬영해줄게, 조명해줄게. 프로 스태프들이 붙는 독립 영화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연기를 안 하게 되고 프로 배우를 쓰게 되고 굉장히 액션이라는 장르에 굉장히 치우쳐서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참 뭐랄까 처음에 내가 살인범이다는 액션 영화가 아니라 스릴러였어요. 그러니까요. 스릴러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러니까 투자 회사에서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액션을 넣어주세요 그러더라고. 보통 돈을 깎으려고 하는데 반대로 돈 준 사람이 돈 더 주는 액션 넣어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냥 와이낫 해서 액션을 넣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반응이 좋았었죠. 내가 살인범이다. 그러고부터 이제 액션에 관한 영화들과 또 그런 거를 많이 원하게 됐죠. 네. 그러다가 악녀를 찍고 나서 더더욱 그게 더 심해졌죠. 근데 저는 사실 영화들을 보면서 이 장르가 국한돼 있지 않다고 느꼈고 또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다고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소재를 정하시고 각본을 쓰시고 같이 혹시 각본도 쓰시나요? 내가 살인범이다는 저 혼자 썼고요. 아. 카터랑 악녀는 저희 형하고 같이 썼어요. 아, 함께 작업하시나요? 저는 액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미됐다고 저도 느꼈었는데 그럼 어떻게 영감을 받아서 스토리라인을 잡으시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스토리 라인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액션 디자인은 맨 끝에 하기 시작하죠. 거의 콘티 그릴 때. 그 앵글을 그러면 이렇게 혼자 다 찍으시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함께 작업하시는 분들을 선정하실 때 뭐 촬영팀부터 다 이렇게 선정하시는 기준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관점이 있으실까요? 이런 스타일로 하는 사람이 좋다. 조금 뭔가 촬영에 대해서 열려있는 생각이나 좀 도전의식 그리고 꼭 좋은 카메라가 아니어도 찍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네. 그 다음에 내 카메라를 나보다 잘 찍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스턴트맨이 매야 된다 카메라를. 그런 것들도 좀 열려있는 깨어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촬영 감독을 많이 선호하죠. 악녀에 되게 유명한 액션 씬들이 많잖아요. 되게 러프한데 너무 현장감 있고 현실감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거 찍으셨을 때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다든가. 사실 액션씬 찍을 때 위험해 보이지만 위험하진 않거든요. 아, 정말요? 부상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부상이란 게 위험한 장면에서는 거의 없고 한 번도 없었고 위험하지 않는 장면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위험한 장면들은 서로 긴장을 하고 위험하니까 그쵸, 그쵸. 준비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위험하지 않는 그런 게 약간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 거기에서 굉장히 아까 제가 러프하다고 표현드린 게 전 사실 되게 찬사였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거 너무 꾸며진 것 같아. 뭔가 이거 너무 CG야.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반면에 뭔가 악녀에서는 이게 너무 리얼해서 정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악녀를 처음 깐느에서 공개했을 때 똑같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좀 이 러프함이 새롭다. 맞아. 저는 원래 조금 CG를 그렇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고 CG를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관객들은 분명히 이게 CG인지 실사인지 구분을 못할 때도 있지만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뒷모습에도 감정이란 게 있으니까 최대한 대역을 많이 쓸 때도 그 뒷모습의 느낌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되게 영화들이 거칠다고 느껴지는데 반면에 항상 굉장히 슬픈 캐릭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 뭔가 애환과 슬픔이 담겨 있어서 어떤 감정선을 항상 깔려고 노력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 그런 제 자신이 많이 투영된 게 아닌가 스크린에. 너무 내성적이고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림 그린 것도 조금 뭔가 어두운 느낌이 좀 나고 뭔가 너무 액션 영화에 대한 그런 전문가라는 주목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탈피하고 싶으신 그런 때는 없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좀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원래는 이제 데뷔는 다큐멘터리로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잘 됐던 게 약간 코미디 다큐멘터리였어요. 굳이 장르를 치면 그리고 원래 데뷔도 코미디로 하려고 그랬어요. 아, 정말요? 근데 그 영화가 잘 안 되면서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인범이다는 스릴러로 데뷔를 하려고 했는데 액션을 넣어달라고 해서 액션을 넣었는데 그게 잘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액션을 잘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보다는 블록버스터를 잘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우리 어렸을 때는 프랑스 영화 좋아했던 형들이 많았던 시대고 술자리에서 그게 영화다라고 풍기하던 시절이었다면 저는 그때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가서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혼나고
그런데 제임스 건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극찬을 또 하시고 그쵸? 네, 제임스 건 감독님이 이제 악녀를 보고 한 5년 전, 6년 전 그때 트위터에 내가 좋아하는 영화로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려주셨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미국에서 있는 제 친구들이 보고 그걸 캡처해갖고 막 저한테 보내줬어요. 야, 제임스 건이 네 영화를 칭찬했어 막 이러면서. 와. 그때까지만 해도 유명한 영화 감독이 후배 감독을 칭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DC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콜을 한 거예요. 같이 무언가를 해보자. 와. 네, 그게 좀 신기한 인연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DC에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너랑 같이 하고 싶어? 그렇게 돼서 이제 DC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여러 가지를 안쪽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코미디적인 거, 우린 액션 배우다를 보면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거기서 액션도 나오고 또 거기서 러브라인도 나오고 되게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이 갖고 가실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백수 생활할 때 그 장르를 항상 여러 개를 빌려가지고 비디오집에서 네, 하나 보면 질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장르는 다양하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영화 보는 게 좋아서 하루에 3편, 4편 막 이렇게 봤어요. 5편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비디오 집 사장님이 어느 날 부르더라고. 네. 직업이 없냐고. 아, 전 러브콜 하신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이 직업이 없냐고. 네. 숙식 제공되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다니지 않을 어머. 22살 땐가 3살 땐가. 사실은 다른 분들에 비하면 너무 빨리 좀 유명세를 타셨잖아요. 처음 많이 알려진 내가 살인범이다 나왔을 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었죠? 우린 액션 배우다 데뷔할 때가 28이나 29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빠른 거였는데 근데 그 당시 저는 빠르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어린 마음에 30 되면 다 성공하고 30 되면 다 집 있고 차 있는 줄 알았어요. 위인전 보면 다 일찍 성공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평균 수명이 너무 짧았었잖아요. 카터 할 때 연출부 막내가 막 36 막 이랬거든. 어떻게 보면 연출부 막내 할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된 거죠. 지금 뭐 제가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텔의 대표다 하고 저를 만나신 분들은 되게 어리시네요. 여성분이시네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데뷔하시고 일찍 성공을 하시면서 조금 오해의 시선, 어려운 부분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해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저는 이게 성공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네. 자꾸 주위에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아니 1000만 영화도 없는데 무슨 성공이냐고 내가 항상.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성공인데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 네. 그리고 보통 요 정도 영화를 만들었을 때 차기작을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개런티나 이런 것도 제가 협상하지 않았는데 네. 되게 많이 받게끔 되는 상황들 그런 걸 보면서 이 정도 개런티를 받으려면 정말 큰 성공을 해야 되는 감독들이 받는 개런티를 왜 나한테 주고 날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계속 나의 가능성을 많이 더 높게 사주는구나. 그때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보니까 제가 인터넷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평론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막 하지 않으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고 예고를 가고 중학교 때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예고를 가면 똑같은 애들이 모여 있잖아. 과학고를 가면 똑같은 애들이 모여 있고. 그렇죠. 그러면 수없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항상 1등을 하던 애가 여길 가면은 좀만 잘못하면은 막 꼴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다져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솔직히 내가 물어봤을 때 이게 잘 의도가 된 거라면 누군가는 알아줄 거다라는 생각 그런 믿음을 갖고 좀 버티는 것 같아요. 제임스 건 감독님 이야기도 했지만 릭배송 감독님하고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술자리도 같이 가지셨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신데 만났을 때 저래서 대단하시구나 이런 좀 그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나요? 릭백송 감독님은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영화 감독
제가 악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니키타에 대한 후광, 영감 뭐 이런 거 받았고 그 분을 부산에서 처음 만나서 많은 얘기를 못했죠. 제가 영화를 잘 안 보니까. 호강이 막 있으시던가요? 아니면 너무 평범하시던가요? 아니, 최민식 선배님이랑 많이 닮았던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요? 네, 그래서 그때 루시 캐스팅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헐리우드 진출도 하시면서 되게 유명하신 감독님들도 많이 뵈시고 막 해외 배우분들도 심지어 많이 만나셨는데 이분한테는 진정한 팬심이 있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조닉 만들었던 네. 체델스키라는 감독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델스키라는 감독이 제 오토바이 씬을 조닉 3에서 오마주하면서 저를 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얘기를 하는데 악녀를 깐느에서 가서 봤대요. 근데 맨 마지막 타임을 봤대요. 자기랑 키아누 리브스랑 조닉 제작자랑 셋이 봤고 그 극장에 3명밖에 없었다. 와.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좋았다. 나는 네가 헐리우드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너랑 같이 뭘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나눴죠. 와. 자기가 제작을 해주고 감독으로 참여하고 자기가 프로듀서 역할을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헐리우드라는 큰 힘에 너무 억눌려서 하고 싶은 걸 못하지 않게끔 도와주고 싶다. 그 얘기를 듣고 어린 마음 아니구나. 몇 년 전에 만났으니까. 어린 마음이죠. 헐리우드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참. 직업병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화 감독님이시면 또 배우도 하시고 좀 직업병이 특별히 있을까요? 직업병이라기보다 영화를 꼭 극장에서 보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직업병인가? 그냥 극장을 좋아하는 건가? 그냥 극장을 좋아하시니 뭐 영화를 하실 수도 있죠. 굉장히 영화를 찍으실 때는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영화 안 찍으실 땐 뭐 하고 지내세요? 원래 영화를 찍을 때 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 찍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영화 감독이지? 원래는 영화 찍을 때와 안 찍을 때 완전 180도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열심히 살고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그거를 30일 정도 됐는데 타이트하게 살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럼 우리 미술 얘기 좀 해봐도 될까요? 네. 그 원래 예고에서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다시 요즘 전시회도 하시고 심지어 사치에서도 전시를 하셨다고. 그게 이제 그림을 언젠간 다시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고 작품 구상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스케치나 드로잉 이런 걸 했었는데 아는 큐레이터 분들이 전시를 해보자. 근데 그때가 되게 행복했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영화 개봉하는 것보다 10배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다가 하나 딱 그림이 잡히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미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굉장히 그 본인의 색채를 찾아가는 곳에서 되게 딜레마도 많이 겪으시는 것 같고 이게 다른 사람 눈에 봤을 때도 감동이 있는 그림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화를 하셔서 오히려 미술 활동에 나의 색채를 좀 잘 찾았다 또는 뭐 반대로 미술을 하셨기 때문에 영화에서 나의 색채를 찾았다 이런 좀 서로 상호간에 보완되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엄청 많죠. 25살 때 처음 영화를 혼자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아는 게 없잖아요. 그냥 빨간 거 누르면 녹화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카메라를 조작했고 근데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림을 계속 그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이 비슷한 일을 계속 하고 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남들보다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의 아니게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준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죠. 영화 보고 그림 그리고 만화책 보고 이게 다
영화에 관련된 일들이니까. 근데 요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믹스라는 책이 있어요. 다른 분야와의 협업, 그리고 생각을 되게 유연하게 가져서 꼭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아우르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나의 이런 경험을 여기에 녹여봐야지 하는 게 굉장히 유연하고 오픈된 사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런 들어요. 사고가 고등학교 때는 엄청 강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전공이 이제 동양화 전공이었는데 예. 아트는 뭘까? 그 생각 엄청 강했고 영화도 네. 막 헐리우드 영화도 좋아하지만 이 상업과 아트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해야지는 아닌 것 같고 이거 하다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고 이것만 고집하는 어떤 그런 세상은 그렇게 왜냐면 시대는 계속 바뀌는데 그렇죠. 그걸 고집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감동 정병길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나 사실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 이런 모습을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약간 액션 영화고 그래서 되게 무서울 것 같고 셀 것 같고 근데 만나면 그렇게 센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인생에서 최종적인 목표 또는 뭐 영화 감독으로서의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의 감독님이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영화를 만들면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영화를 만들면서 행복한데 영화를 만들면서 내 자신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도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그 마라톤 중에 이제 심진석이라는 지금 아마추어 마라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뛰어요. 매일 뛰고 매일 나가면 우승하고 그런데 그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이 너무 그 일을 행복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해갖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 아마추어계에서 정말 잘 뛰는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뛰는데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보고 행복해지는. 그래서 내가 영화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도 기분이 좋아질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현지 시간에 시그니처 질문이 있어요.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나한테 소중한 시간인지 여쭤보는데 그런 시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기 전까지가 그때 모든 일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해요. 중요한 일. 뭐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면 30분 뛰고 샤워까지 하면 8시, 8시부터 12시까지 한 4시간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던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을 하던가.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하고 나면 제일 좀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한다고 그래서 긴장 될 뻔했는데 긴장 하나 더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들어간 것 같아서 계속 빠져서 대화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감독님 승승장구하시고 행복한 영화만 찍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현지 시간은 오후 4시 40분입니다. 감사합니다.